안녕하세요. 로열러도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중국에 이제 H20 칩을 수출 제한 당했습니다. 워낙 트럼프가 하루 지나면 바뀌는 이런 일관성 없는 거의 혓바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정책을 펼치니까 정신이 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어제 영상을 조금 시간을 줄여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리에 좀 실패를 했네요. 어제도 굉장히 좀 길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좀 많이 알아가셨으면 해서 길어진 건데 오늘 다시 한번 시간 조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지금 조금 올라도 그만 내려도 그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2,000 요 구간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냥 낙폭 과대를 해소하는 구간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워낙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거의 한 45,000부터 해서 이제 36,000까지 밀렸으니까 거의 8, 9천 포인트 밀린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36,000에서 4만까지만 올라와도 어마어마한 상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서 지금은 지수보다는 트럼프의 이런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이제 엔비디아가 또 한 대 맞았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수는 지금 아직까지는 양호하게 잘 버티고 있다. 오늘 밤이 조금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18,000 위쪽으로 올라오냐 싸움인데 아직까지 못 올라온 게 미국도 한시름 놓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장세를 펼치면서 금리를 빨리 인하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무난하게 흘러가다가 오늘 조금 밀렸다라고 해서 실망감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후 시장 되면서 이제 조금 더 낙폭은 좀 있었지만 대외 변수나 이런 부분에서 좀 밀리는 부분이고 시장에 이런 추세나 이런 부분에 또 다시 훼손을 줄 만한 이런 상황이 나온 건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없는 시장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럴수록 그냥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제일 좋은 거는 최근에 이제 선물을 조금 해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거. 요게 제일 좋은 것 중에서 좀 아쉬운 점이고요. 주식 매도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옵션 동향이 이제 위쪽으로 쓱 올라오니까 혹시나 모를 여기서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좀 만들려고 준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은 여기 2284포인트부터 해서 벌써 2400, 200포인트 올라왔으니까 좀 쉴만한 구간을 찾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원바닥 찍고 나서 요 2,500 아래서 요 구간에서 이렇게 투바닥을 찍을 건지 아니면은 더 올라와서 2,500 구간을 살짝 이탈하는 이런 바닥을 찍을 건지 이게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올라오면 좋은 거고 사실 밑에서 찍고 저항받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이긴 하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밀렸다라고 해서 이게 다시 한번 또 나빠지느냐라고 그렇게 좀 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쉬었다. 코스닥 같은 경우 갭이라도 메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코스닥은 그냥 속절없이 그냥 밀려서 갭 메우고 이런 거 할 것도 없이 그냥 올라오고 있습니다. 리스크만 조금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 봄 4월은 아니겠지만 이번 봄 한 5, 6월 안에는 요 780을 도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죠. 저는 요 680 이탈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시장뷰를 그렇게 보고 있고 왜 그렇게 보느냐라고 트럼프가 무섭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은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관세를 위해서 저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고 트럼프는 6월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국가랑은 완성을 짓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계약을 체결하면 제일 좋은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적어도 거의 구두 합의 정도 수준이라도 나오면 제일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드렸고 그게 우리나라가 1번 타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베트남이 됐건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슬쩍 이제 자동차 관세 같은 거 우린 부과 안 하겠다라는 얘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멕시코, 캐나다
뭐 베트남, 일본 이런 쪽을 먼저 좀 밀어놓고 대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랑 대만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언젠간 체결은 하는데 1번 타자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렇다고 너무 늦춰지면 안 되니까 요 딱 핑계를 요 기한으로 잡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이제 그 FOMC 이전에 트럼프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놓고 그리고 아직 해결은 안 됐으니까 금리 인하를 지금부터 좀 빠르게 하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목적은 FOMC 이전에 소기의 성과를 내놓고 이거는 이 정권 내내 가는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트럼프 일기 때도 끝날 때까지 중국이랑 싸웠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마무리쯤에 이제 뭐 대두나 이런 농산품 뭐 많이 사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 닥치고 하면서 중국이 사실 그걸 또 안 지키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고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은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없으니까 적극적인 자세는 보이고 좋은 대화는 하되 6월 이제 다음 대통령한테 사인을 미루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정도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눈치 보면서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것보다는 손실을 확정짓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1번으로 가면은 손실만 확정짓는 가능성도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얻는 거는 물론 뭐 조선이나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국방비나 이런 건 앞으로도 계속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서 계약을 지으려고 마무리 지으려고 권한대행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트럼프가 그렇게 물렁물렁한 사람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자동차 관세도 지금 뭐 이제 뭐 부품주들 이제 유예한다 이래놓고 나서 바뀐 거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 게 좋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실은 중국 대리기인데 딥시크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중국은 자체적으로 개발의 속도를 이제 박차를 가하면서 본인들이 그냥 자급자족을 해보려고 하는 거 과거부터 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것도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서 하이닉스는 제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번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관세 부분이나 다음 주에 나오면은 기회가 될 겁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도 뭐 한번 또 뭐 HBM 쪽에 문제가 되니까 한번 나왔는데 요건 제가 따로 한번 다뤄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하이닉스 말씀드렸으니까 삼성전자 질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요 H20 칩 같은 경우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미 반도체나 뭐 테크닉이나 이런 쪽 이런 게 뭐 대표적인 종목들 있죠. ISC도 있고 이오테크닉스도 있고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에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렸죠. 비아디에 MLCC 공급한다라고 해서 이제 뭐 과거에도 제가 전자제품 쪽보다 스마트폰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전기차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더 고급 제품이 들어간다. 이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격 자체가 비싸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밖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해외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온도 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낮은 온도에도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영하에도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좀 고온에도 버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이런 열 관리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는 계속 이제 도로를 달리니까 진동이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진동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강해야 되고 내구성도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력이 더 뛰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숫자도 더 많이 팔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무라타나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비아디 진출하는 거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다 정도로 누누이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 이제 바닥에서 이제 쓱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런 모멘텀들이 좀 뭐 여러 가지가 좀 나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쪽도 해당이 되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원래 개발하던 곳은 삼성전기고 양쪽이 좀 같이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칩 같은 경우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뭐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소개도 안 해드렸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제 그렇게까지 좋은 구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상장 시기가 좀 안 좋아서 그랬었는데 이게 삼성전기하고는 뭐 32년 유통사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같이 이제 협력할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가 뭐 과거부터 이제 MLCC 쪽 같이 이제 이슈가 됐던 기업이니까 이런 정도 중심으로 좀 보면서 나머지 기업은 뭐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주당에서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정책 지원 테마 해가지고 이 테마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케어랩스나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뭐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의료 AI랑 원격 진료 쪽으로 해서 이제 뭐 지원하는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뭐 일곱 가지인데 제가 이것도 정리는 다 해놨습니다 이미. 추후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따로 올려드릴 건데 아직까지는 제한이고 돈만 푸는 게 아니고 규제 혁신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있어도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규제 혁신 이런 부분을 좀 타파하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투표 하나 올려놨으니까 그 투표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면서 저도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뭐 케어랩스라든지 아니면은 신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뭐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부각이 좀 되고 뭐 하고 있는데 보시면 되고 전통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인성정보라든지 유비케어 뭐 이런 종목들도 준상한가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고 비트컴퓨터까지 이렇게 세 종목이 많이 움직이고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보통 이렇게 4대 종목인데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앞에 인성정보, 유비케어, 비트컴퓨터가 서로 이제 전통 종목 중에서는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스피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먼저 올라와가지고 뭐 오늘은 크게 강세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스피어라는 기업이 과거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참 헛웃음이 나올 정도인데요. 아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사명을 많이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리게. 그래서 라이프 시멘틱스가 사명을 변경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의료 AI 하면은 뭐 지금 뭐 오늘 셀바스 AI 같은 경우가 뭐 살짝 움직이고 했었는데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같이 볼 수 있고 저는 뭐 루닛하고 뷰노 이쪽이 가장 뭐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트럼프 영향 때문에 속절없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요거 저는 뭐 8만 원 가는 건 당연한 거. 전 올해 10만 원 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상반기에 일단 흑자가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루닛이 먼저냐 뷰노가 먼저냐 계속 이 싸움인데 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뭐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단 흑자 전환이 한 기업이 먼저 되고 그리고 둘 다 되고 하면은 뭐 가장 뭐 안정적인 거고 JLK라던가 이런 종목들 JLK 그리고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후보인데 JLK는 이제 7,500원 아래에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사실 이거 좋은 소식은 계속 들리는데 수급이 자꾸 이쪽으로 돌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만 들어오면은 얘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저 위에가 있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JLK 뭐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 딥노이드는 최근에 수급 한번 받았었죠. 그래서 뭐 7,500원 돌파 시도하면서 이제 흐름 자체는 뭐 좋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 가질 수 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이슈가 아니어도 이 네 종목은 보셔야 됩니다. 자, 화장품하고 미용기기 섹터는 호실적 기대감 나오죠. 이제 어닝 시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실적 관련주 보시면 돼요. 그런 종목들은 바로 안 움직이더라도 추후에 언젠가는 제자리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 소외 섹터가 아닌 이상. 화장품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수출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면서 이제 관세가 들어가면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했는데 이 부분 또 잘 피해간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VT 같은 경우 뭐 니들샷으로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고 뭐 실리콘투 이런 쪽 그래서 뭐 화장품 유통 쪽으로 아마존이 지금 먼저 이제 뭐 이 기업 저 기업 다 받아가지고 먼저 유통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실리콘투가 또 유통하면 된다. 뭐 어떻게 보면은 뺏기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걸러가지고 받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휴젤 같은 경우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 그 방송에서 TV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나서도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지금도 오히려 눌리는 구간 뭐 좋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바닥권 종목 사는 게 좀 더 안전하긴 하겠죠. 그래서 클래시스나 이 종목도 너무 못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슬슬 이제 다시 한번 6만 원 위쪽에서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사실 올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가 뭐 가장 강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종목이 뭐 제일 꾸준한데 대신 한번 조정받으면 조금 이제
낙폭이 좀 깊을 수 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거 보면 아시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올라오다가 한번 조정만 하니까 낙폭이 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80만 원 구간 근처까지 갔다가 뭐 60만 원까지 떨어지고 했었는데 이게 큰 흐름에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뭐 70만 원 후반대에서 60만 원까지 내려오면은 여러분들 한 25%도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고려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으니까 파마리서치 같은 그런 부분만 보유자분들은 이제 꺾일 때까지 들고 가시는 거고 신규 매수는 사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뭐 바이오주 쪽에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좋긴 하죠. 근데 이런 거는 좀 미리 보기는 어려우니까 조현병 치료제 뭐 그동안 그렇게 뭐 얘기 나왔었는데 이제 뭐 FDA 허가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드디어 이제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드린 지 제가 2020년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드디어 뭐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되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제 종속회사인 이제 뉴로바이오젠이 이제 미국 사이렉스랑 뭐 6조 5천억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서 점상을 갔는데 요건 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상인도 같이 움직였는데 이 상상인 지분을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8.07% 들고 있죠.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분 관련해서 또 같이 또 겸사겸사해서 좀 움직였다 보시면 상상인은 빨리 빠져나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추세는 예쁘게 좀 만들어놔가지고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던지 아니면은 정상적이다라고 하면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낫지 않나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뭐 근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연이은 싱크홀에 의해서 뉴보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저녁도 제가 듣기로 뭐 돌고 지역 그쪽에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들리고 압구정역 같은 경우는 노후 하수관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피해 없이 잘 지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이랑 싸우면 항상 히토류 얘기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바텍이 최근에 열심히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하루 쉬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고 유니온이 지금 생각보다는 약합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생각보다는 약해요. 유니온 같은 경우는 이제 쓱 올라서 7,000원 구간 여기 한번 돌파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못 넘어온 그런 상황이고 자,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직 바닥권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쓱 올라서 2,500원 건드려줄 만한데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티플렉스 같은 경우가 그래도 조금 이제 전통의 강호 종목 중에서는 명목을 유지하면서 오늘 그래도 52주 신고가 정도는 한번 찍고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온 거죠. 그럼 조정 받은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근데 히토류는 말 그대로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삼화전자 같은 경우도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생각보다 히토류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대신 뭐 기존에 올라왔다가 쉬는 거니까 얘가 또 순환매로 돌 수는 있겠죠. 여기에 동국 RNS나 이런 종목들 정도까지 뭐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까지 이제 오늘 뭐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뭐 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일희일비하는 이런 증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질문사항 있다거나 하면은 요 위에 문자로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로 이제 무료방 들어와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 되고 저는 제 종목 이거 궁금합니다 혹은 포트폴리오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다시면은 제가 보기도 하는데 이제 뭐 계속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지나간 댓글 그 지나간 영상까지 다 들어가서 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에 취합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잘 신경 써가지고 제가 영상 제작해서 친절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도 하나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